경남도의회 급식조사 특위가 불법 분할 계약과 특정업체 지명 등 부당 사례 수백 건을 적발했습니다. 사천시가 한국우주항공과 협력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유명 보험사 팀장이 240억 원에 이르는 투자 사기를 벌이다 검거됐습니다. 이기작 등의 확대로 올해 경남의 벼농사는 대풍년이 예상되지만 쌀값 하락에 농민들은 근심이 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해 불법 분할 계약과 특정 업체 지명, 제재를 받은 부정업체와의 계약 등 학교 측의 부당 사례가 수백 건 이상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회가 분야별 사례를 공개하고 엄정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식조사 특위가 활동 한 달여 만에 밝혀낸 부당 사례는 대부분 계약 관련 내용입니다. 양산의 한 고교는 지난 2011년부터 매월 9천만 원 정도의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1,000만 원 이하로 가격을 조정해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대면 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월 1,100만 원 이상은 수의 전자 계약을 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썼습니다. 2011년 이후 800여 건을 분할 수의 계약했고 업체는 모두 부산 지역 업체였습니다. 모 사립고는 식자재 공산품을 부산의 특정 업체에 지명해 54건, 18억 원을 한 개 업체가 독식했습니다. 특히 김해와 양산 지역 학교에서 부산 지역 업체에 대한 특혜성 수의 계약이나 지명 계약이 많다고 특위는 지적했습니다. 창원에서는 불량 재료 공급 등으로 제재를 받아 계약을 할 수 없는 부정업체와 200여 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타 광역시의 농산물 반입과 우유 공급자 선정 부적정 등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대응이나 해명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급식조사 특위는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3개 현장 조사반을 구성해 경남 지역 100여 개 학교를 돌며 현장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240억 원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전직 보험 설계사 윤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당시 윤 씨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유명 보험 설계사여서 피해자들이 믿고 돈을 맡겼다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0만 원 되는 거를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40살 정모 씨는 올해 초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보험 설계사 48살 윤모 씨를 만났습니다. 윤 씨가 수익률 50%를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자 정 씨는 15년 동안 유지해온 보험을 해지해 7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주식을 하고 있고 슈퍼팀장들은 자기들만의 주식, 단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투자금을 대부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 씨가 투자한 돈이 앞선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대는 데 쓰였기 때문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님 피해자들한테 이제 열심히 해서 갚으려고 했고 제가 열심히 해서 변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윤 씨에게 투자한 사람은 모두 69명, 투자 금액은 240억 원에 이릅니다. 보통 은행 이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준다든지 고수익을 보장할 경우에는 그것도 최단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할 시에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보험회사를 그만둔 윤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우주탐사연구개발센터를 둘러싼 사천시와 카이의 갈등이 사천시의 유감 표명으로 일단락됐죠. 하지만 언제든 이번과 같은 갈등이 재발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탐사연구개발센터가 진주에 유치된다는 소식에 카이와 업무 협조 중단을 선언했던 사천시. 이어 카이도 본사 이전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냉랭했던 두 기관의 팽팽한 기싸움은 사천시가 업무 협조 중단을 선언한 지 열흘 만에 깨졌습니다. 사천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의 불협화음을 사과하고 카이와 동반 성장하겠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천시의 이런 변화에는 우주탐사연구개발센터의 진주 유치가 무산됐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천시와 카이의 갈등이 불거지자 미래부가 우주탐사연구개발센터 사업 추진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우주탐사연구개발센터는 현재 대전에 위치한 항공우주연구원의 분원 개념으로 항공산업의 메카를 지향하는 경남으로서는 반드시 유치해야 할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이번 갈등으로 경남 유치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한 우주탐사연구개발센터 추진이 재개된다면 언제든 이번과 같은 갈등이 다시 촉발될 수 있습니다. 진주나 사천이 공동으로 국가산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주 탐사 R&D 센터처럼 우리 경남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반을 좀 유치한다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미래 먹거리인 항공우주산업, 경남이라는 큰 틀에서 지자체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들녘에는 가을거지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좋고 자연재해도 없어서 대풍년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화창한 하늘 아래 황금 들녘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농부들은 금빛 물결을 헤치며 가을거지에 한창입니다. 콤바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며 쌀이 금세 한가만이 가득 찹니다. 올해는 벼가 예년보다 일찍 자라면서 추석에 맞춰 햅쌀을 내놓게 됐습니다. 벼가 빨리 익는 이런 시기라서 작황이 작년에 비해서보다 훨 더 낫습니다. 가격이 조금 싸더라도 많은 양이 나오니까 저희 농민들한테 아주 좋은 거죠. 올해 경남의 벼농사는 대풍년이 예상됩니다. 벼의 평균 키는 77cm로 지난해보다 6.5cm가 크고 이삭스는 한 줄기에 17개로 3개 정도가 많습니다. 논 1제곱미터당 알곡수도 지난해보다 5천여 개 정도 증가해 올해 전체 수확량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육 중기 이후에 비가 적게 내려가지고 병해충 발생이 적었고 또 특히 햇빛 조임량이 많아서 녹말을 만드는 건데 올해 날씨가 좋았던 덕분에 창녕과 고성에서 도전하는 이기작도 성공적입니다. 9월 말까지 우리가 출수가 되면 수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요거는 아마 조평배 같은 경우는 이작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경상남도는 현재 10,000제곱미터 안팎인 이기작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경남의 쌀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이렇게 벼 재배 농가마다 풍년을 맞았지만 정작 농민들은 근심이 가득합니다. 해마다 쌀 생산량은 늘고 있지만 소비량이 줄고 있어서 쌀가슴 최근 3년 들어 최저 수준입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개 숙인 벼 사이사이로 농부들이 막바지 풀베기 작업에 한창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풍년이 예상되지만 정작 농부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추수를 앞두고도 쌀값이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풍년이 되면은 가격이 그만큼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오히려 안 되는 게 좋아요. 지급을 벌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농사 짓는 겁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대풍인 지난해에 이어 420만 톤이 예상됩니다.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2% 줄었지만 일조량이 높고 태풍 피해가 적었기 때문. 하지만 쌀값은 지난 5일 80kg당 15만 9,972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하락해 최근 3년 들어 최저치입니다. 해마다 쌀 소비가 줄어 재고가 이미 포화 상태지만 생산량은 되려 늘고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65.1kg으로 10년 동안 20% 이상 줄었습니다. 풍년으로 올해 쌀 생산량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 재고량도 대폭 늘어 5년 만에 100만 톤을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정부 기준 가격보다 쌀값이 떨어지면 손실금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쌀값이 떨어지는 걸 정부에서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정부에서 대책은 세워줘야죠. 수입으로 해서 계속 곡간을 채울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우는 역할, 대북 지원을 한다든지 해외 원조를 한다든지. 풍년을 맞고도 연이은 쌀값 하락에 농민들은 수확을 앞두고 발만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가 아파트 관리비 감사를 벌여 최근 석 달 동안 69건의 부당 집행을 적발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경남 도내 9개 단지 아파트 관리비 감사를 벌여 69건의 부당 집행을 적발하고 19건에는 4,600만 원의 과태료를, 7건에 2억 6천만 원은 회수 조치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올해 31개 단지 관리비를 감사해 220건에 13억 8천만 원의 부당 집행을 적발했습니다. 경남 지역 지방 공기업 가운데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지난해 기관장 업무 추진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의 지난해 업무 추진비 지출이 3,879만 원으로 경남지방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3,697만 원, 거제해양관광공사 2,155만 원 순으로 기관장의 업무 추진비 지출이 컸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에서 소나무 제선충병 발생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습니다. 산림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8월까지 제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경남 지역이 2만 8천여 그루로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소나무 14만 4천여 그루가 제선충 피해를 입었고 제주가 5만 8천여 그루로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경남 도서 지역의 귀성객과 여행객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연안여객선 운항 횟수가 늘어납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내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경남 도서 지역에서 귀성객과 여행객 4만 4천여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예비선 7편을 증편하고 여객선 운항 횟수를 평소보다 60% 늘려 선박 22척을 매일 60회 운항합니다. 추석 등 명절 연휴에 발생하는 고속도로 사고 가운데 DMB-시청과 휴대전화 사용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명절 연휴에 발생한 사고 159건 가운데 DMB-시청과 휴대전화 사용 등 주시 태만이 58건, 36.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졸음운전 33건, 과속 23건, 안전거리 미확보가 12건 순이었습니다. 특히 사망자 14명 가운데 43%인 6명이 DMB와 휴대전화 사용 등 주시 태만이 원인이었습니다. 시군 단위를 합친 지방 행사와 축제가 경남이 1,200여 건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집계한 지난해 전국의 행사와 축제는 14,000여 건이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